오늘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미성취 혹은 학교 부적응의 원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커리큘럼이 적절하지 않다, 또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그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부모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한다, 그런 세 가지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커리큘럼의 부적합성 혹은 부적절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능검사를 실제로 실시해가지고 상당히 고지능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을 잘 못해요. 아니면 학교의 성적평가 혹은 교사의 평가에 있어서 그렇게 썩 유능한 아이로, 우수한 아이로 평가받지도 못해요.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놀래요. 그리고 지능지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지수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나타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시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지능검사가 있고 지능평가 방식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일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웩슬러 검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5가지 요소를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5가지 요소가 모두 다 실제로 학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제가 이미 앞 동영상에서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재차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겠으나, 앞에 3가지 요소만 해도 그렇습니다. 언어 이해 요소를 통해서 아이가 파악할 수 있는 혹은 이해할 수 있는 혹은 활용할 수 있는 어휘의 수준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크게 우리가 학업 성취도에서 평가한 요소라는 건 크게 이제 2가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문해 능력, 글을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생각하는 말로 글로 적어낼 수 있고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혹은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아주 명확한 문장으로 만들어내서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크게 봐서 문해력이라 봐야 되는데, 그것이 지능검사상의 언어 이해 능력과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공간 능력 같은 것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도형 같은 것들, 도형같들이 가지는 특성이라든가 도형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공통점 혹은 중요한 요소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추론적인, 논리적인 추론 능력,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능검사에 반영이 되거든요. 공간 능력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 공간 지각력이고, 유동 추론은 정보를 분석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깊이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추상적인 이제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모델을 통해서 모델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과 다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과목들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지만, 크게 따져서는 2개의 기둥, 문해력과 수리과학적인 추론 능력, 그것을 이제 보다 추상적인 면을 강조하게 되면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능력들이 될 테고요. 그런 것들이 적용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과 이제 관련되면 물리, 생물, 화학과 같은 혹은 지구과학과 같은 과학 과목들을 잘 해낼 수 있는, 혹은 거기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적절한 답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돼 있으니, 지능검사가 평가하는 것과 실제로 학업 성취도는 대단히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웩슬러 검사에서 측정하게 되는 4번째, 작업기억 능력도 학습의 효율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리 속도 같은 경우도 판단의 속도와 정확도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5가지 요소가 높은 아이들은 당연히 학업 성취도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과 실제로 학교에서 제공되어 있는 커리큘럼이 적절하게 매칭이 되었을 때 최고의 효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흔히 이제 부모들이, 아니 그렇게 머리가 좋다면 1학년, 2학년에 나오는 아주 시시한 문제들은 충분히 만점을 받고, 선생님이 보기에도 아이가 학업적인 태도라든가 문제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답을 찾아내는 데서 훨씬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미 도달해 있는 5가지 지적인 역량하고 초등학교 1학년 수업에서 진행되는 내용 사이에는 사실 지나치게 큰 갭이 있어요. 그게 그냥 1학년에 머무르고 2학년쯤 되면 그게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 또 문제가 없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2학년이 되면 오히려 그 사이 아이가 더 많은 지적인 역량을 키워 있고 2학년 수준에서 진도상으로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수준은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갭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대체적으로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오히려 더 심화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이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해소될 수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혹은 고등학교에서 가리키고자 하는 목표점들은 오히려 이런 특성이 강한 아이들한테 사실은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을 합쳐서 9년의 수업이 진행되는 사이에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 부적응에 빠져서 그것들이 이 아이의 습관으로 고착되고 그리고 수업에서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특성들이 그냥 몸에 붙어버리면 실제로 고등학교가 되어서도 당연히 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난 공부하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느끼게 하게끔 하는 장치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아이들을 조금 과감하게 조기 입학을 시키고 그리고 또 기회가 있으면 월반을 시키고 조기 졸업을 시키고 과감하게 조기 진급을 시키면 이런 문제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첫째, 지능지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능지수는 이렇게 높게 나왔지만 학교 수업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요. 말하자면 과연 지능지수만 믿고 그렇게 과격한 학습 재조정, 월반, 조기 졸업, 조기 입학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 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고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학년의 재조정 같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학교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요. 학교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제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심정적으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교사들의 마인드가 사실은 충분히 넓게 확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의심을 사는 거죠. 아니 얘가 그렇게 똑똑해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아이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적극적인 학업 재조정, 제가 학급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기 입학, 조기 졸업, 월반을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을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로지 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실행하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을 사실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큰 벽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차원의 혹은 제도적인 차원의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조기 입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해드릴 수 있고 실제로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기 입학은 대단히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필요하면 절차랄지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노력들이 상당히 유효하다, 그런 것들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조기 입학은 상당히 흔치 않은 아이들의 학업 미성취를 예방하고 학교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긴 하나 그 기회의 창이 딱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올해 2015년생들이 입학하는 해인데 2016년생들 정도에게 딱 한 번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조기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취약통지서가 필요하고요. 취약통지서는 되게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은 대충 올해로 따지면 작년 2021년 10월에서 12월 3개월 사이에 사실은 조기 입학 신청서를 이제 주민센터 가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날짜를 놓치게 되면 사실은 취약통지서를 받기가 어렵죠. 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닫혀버리는 것이죠. 잠깐 1년 사이에 혹은 경우에 따라서 서류 제출 기간을 보면 3개월 동안 기회가 한 번 열린다는 거죠. 그 이전에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기간에 맞춰서 서류를 내고 취약통지서를 들고 쉽게 조기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시스템이 좀 허술한 지역에 있는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는 취약통지서가 없이도 입학한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도시 혹은
상당한 규모의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과연 그게 쉽게 수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주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써가지고 쉽게 조기 입학이 되는 그런 쉬운 길은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살짝 열린다는 거,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해서 이런 커리큘럼이 정합하지 않은 문제에서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도서관 데이라는 명칭으로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